へいへいへい。皆さん、こんにちは。こんにちは。奥義です。じゃあ今日も奥義ラジオ、楽しんでいきましょう。今日はですね、あなたが今日、机に座った時間はというテーマでお送りし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これはですね、僕がレギュラーで出演していたアブノーマル階段というテレビ番組があるんですけども、韓国で芸能活動していた時にですね、その司会をされていたソン・シギョンさんというバラードの帝王がいらっしゃるんですけど、その方言語すごい達者なんですね。日本語も英語もできて、で、僕ら韓国語で番組の、あの番組をやっていたわけですけど、やっぱりこう言語を扱う、韓国語を外国人が韓国語を扱うっていうところでですね、こう言語の勉強の話とかするんですね。でその時にふとある日ですね、収録の合間に語学ができる人はイコール机に長く座ってた人だと。正確にはもうちょっとこう違った言い方、その机に座った時間が長ければ長いほどそれに比例して言語も上達していくよねという話をされたんですね。でそれからですね、もう僕すごいその言葉が印象に残っていて、でなぜかっていうと、高校生の大学受験の時からですね、僕がすっごく考えてたことなんですよね。誰よりも長くここに座ってやろうと。で僕が高校生の時はですね、長崎県の田舎の方に住んでまして、で東進っていうね、塾に通ってたんですけど、当然田舎のですから、普通の塾に通うとですね、そこの現地の先生が教えてくれてみたいな塾が多かったんですけど、僕が目指してたのは慶応だったので、やっぱりいい授業を受けたいってなった時に、東進っていうところがその当時すごく画期的な、あの東京の先生が収録したものを長崎で見れるっていう。でその当時はですね、オンライン配信とかなくてですね、全部 DVD だったんですね。全部授業の DVD があって、それを1個見終わるたびに借りに行って、で塾にはですね DVD プレイヤーがあって、それをひたすら再生する、で1.5倍とか2倍速で見れるようなDVD プレイヤーで、そのボタンを押しながら何回も繰り返し見たりね。でその時に僕がすごい意識してたのは、他の誰よりもこの机に座って DVD を見るっていう、それが僕の信念だったわけですよね。でそれがあったからこそ、もちろんね、すごい腰も痛めてたし、お尻も痛かったですけど、でも振り返ってみると、やっぱりあの時間があったからこそテストでもいい点数取れたし、受験にも受かったんだなって思うんですよね。で受験が終わって大学に入ってからは韓国語に没頭したわけですけど、韓国語もね、なんだかんだ毎日授業があって、で毎日2時間授業があったんですね。で2時間ずっと座ってるでしょ。でそれが終わってから家で勉強する時とかも、授業の復習だったり予習復習があって、でミニテストがありますからね。なんと恐ろしいミニテスト。そのミニテストで僕は負けず嫌いですから、100点が取りたくて仕方なかったんですね。でもうひたすら文章を書いて、読んで書いて覚えてってやってたわけですけど、その当時すごいカフェ利用みたいなのもあまり僕の中でなくて、自分の家の机で勉強している時間が結構長かったんですよね。でそういうことを考えるとですね、やっぱり机に座ってた時間長いなと僕。で韓国に語学留学に行った時も、午前は授業3時間ぐらいはずっと座って勉強してましたし、その後ね、クラスのみんなとカフェとかに行って
勉強もしてたし、家でも勉強してたし、でそれが苦痛じゃなかったんですよね。なぜかっていうと、高校の時からそういうことやってたから、それがこう結果として現れるみたいなのはすごく自分の中でスッと受け入れられる現象で、そうあんまり苦じゃないんですよね。むしろ好きな方で、韓国すごいカフェが多いので、いろんなカフェに行けるんですけど、安いとこもありますし、なので韓国行った時はカフェに行って勉強することもあったし、なんといってもね、韓国はすごい夜遅くまでカフェが開いてるんですね。24時間空いてるとこもありますしね、大学の近くとかだと。なのでカフェで勉強することも増えましたし、そうで、何が言いたいかっていうとですね、皆さんが今日ね、やりたいこと、日本語の勉強されている方もいらっしゃるでしょうし、英語の勉強してる人、僕もね含めて英語の勉強、じゃあ今日あなた机に座ってね、英語の勉強何分しましたかと、日本語の勉強何分しましたか。これがねゼロだとね、なかなかやっぱり厳しいんじゃないかと、今ね自分自身にも言い聞かせてるわけですよ。今日僕は英語の勉強、机の上でやった時間は0分でございます。なのでこの後ね、ちょっとこのラジオを撮ったついでにというか、せめてね5分ぐらいはやりたいですね。5分、1日で5分やれないってそれ本気じゃないですからね。なので僕が今ねちゃんと机に座ってこのラジオ収録してますけど、今日はちょっと早めに収録してるんですね。ご飯を今炊いてるので、ご飯が炊き終わるまで、もうそろそろ炊き終わるのかな、の時間までこう撮ってるわけですけど、この机に座ってコツコツコツコツね、誰に見られるわけでもないですが、でもその誰に見られることもない机に座ってる、ある意味孤独な時間ですよね。その時間が僕をこう成長させてくれるというか、そのね、僕この机に座ってる時のこう後ろ姿みたいなのってすごいかっこいいと思うんですよね。なのでね、何か今日目標がある人はぜひね机に座って勉強していただけたら、ちょっと新しい気づきとかやった達成感とかあるんじゃないかなと思いました。でもちろんね、気分転換は必要ですし、机に座る勉強だけが全てじゃないとも思いますけど、机に座った後にそれをやればいいと思うんですよね。基礎がない状況で応用問題を解くみたいな感じだと、僕は勝手にですけどね、僕の個人的なあれですけど、やっぱりね机に向かって文法を解く、その文法、単語を勉強する、単語を使って文章を書く、そんなね至ってつまらないわけですよ。なかなかね机に座ってこう面白く勉強するって難しいんですけど、その時間がやっぱりあること、そうやって勉強することが一番の王道の道だと信じて、勉強に関してはですけどね、特に僕が今までやってきたこともそうですし、それが王道の道だと思うので、皆さんもね奇をてらった勉強もいいですけど、王道でねぜひ今日もコツコツコツコツ机とね向き合っていただければと思います。はい、というわけで日本語の奥義ラジオはですねここまでにして、次は韓国語の方に移っ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じゃあ日本語ここまで聞いてくださった方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안녕。 그럼 여기서는 한국어로 진행을 할까 합니다. 오늘 주제는 당신이 오늘 책상에 앉은 시간은 라는 제목인데요. 이거는 제가 비정상회담 했을 때 성시경 씨가 저희한테 그 녹화 그 중간에 얘기를 해준 건데, 언어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책상에 오래 앉은 사람이다. 즉 책상에 앉은 시간이
비례해서 언어를 잘하게 된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기억이 정말 생생하게 남아 있어서 저는 이 말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왜 기억에 남았냐면 제가 딱 고등학교 때 그 입학 시험을 준비하면서 딱 이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뭐냐면은 저는 나가사키에서 이제 고등학교 나왔으니까 나가사키 시골에서 나왔는데 나가사키는 그 학원의 수준이 확실히 다른 도시에 비해서 이제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동네에 있는 학원 같은 데 가면은 조금 가르치는 게 좀 알기가 어려운, 좀 가르치는 게 썩 잘하지 않는 뭐 그런 선생님도 계셨고, 그래가지고 제 목표가 개이오 입학이었기 때문에 좀 더 수준이 높은 그런 수업을 받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그 토신이라는 제가 다닌 학원이 있는데, 그 학원은 지금 생각하면 좀 웃긴데 도쿄에서 그 선생님이 수업한 거를, 그러니까 인터넷 강의죠, 지금으로 말하면 인터넷 강의였는데 그거를 DVD로 수업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학원에 가면은 그 DVD가 쫙 있고, 제가 어떤 과에, 그러니까 어떤 뭐 영어면 영어에 뭐 이 선생님의 몇 회라고 하면은 선생님이 이제 거기 계시는 선생님이 그 DVD를 저한테 건네주는 그런 학원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무슨 생각했었냐면, 제가 이 학원에서 제일 오래 책상에 앉아서 DVD를 시청을 하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공부를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자신 있었어요. 제가 여기에서 오래 앉으면 앉을수록 오랜 동안 DVD를 볼 수가 있고, 그리고 그 DVD를 보면 볼수록 제 학업의 그 능력치가 올라간다. 그러니까 내 의자가 이제 불탈수록 내 그 성적이 좋아진다라는, 뭐 어떻게 보면 착각일 수도 있죠. 근데 그때는 그거를 굳게 믿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억이 떠오르는 거죠. 책상에 오래 앉았기 때문에 저는 성적이 올랐고, 그래서 시험에서 합격할 수 있었구나. 물론 그것뿐만이 아닌 다른 그 요인도 있었겠지만, 그래서 잘 기억에 남고, 그리고 대학교 들어가서는 한국에 몰두를 했는데, 한국에 몰두를 했는데, 수업 자체도 오전에, 대학교 수업에 매일 오전에 2시간씩 수업 있었고요. 참고로 말하면 일본에서는 대학교 수업은 꽤 뭔가 널널한, 그런 한국처럼 빡센 것도 아니고, 뭐 출석도 어떻게 보면 널널한 그런 대학교도 많아요. 또 다른 학교는 모르겠는데 제 학교는 그래도 좀 여유가 있는 편이었어요. 근데도 거의 매일 2시간씩 한국어 수업이 있었고, 그거 끝나고 저는 뭐 카페에서 공부하는 스타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제 집에 가가지고 뭐 책상에 앉아서 교과서 펼쳐가지고 발음 연습하고, 그날 공부한 거 복습하고, 그리고 거의 매일 그 미니 테스트가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또 지는 걸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그거 뭐라고 했더라? 승부욕이 강하기 때문에 100점을 맞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단어 외우고 문법 외우고 문장 자체를 다 외워버리는, 근데 그것도 책상 위에서 했어요. 쓰면서도 했고, 뭐 이 입에서 이렇게 발음 연습도 많이 했기 때문에 다 앉아서 했었고, 서울대 어학당에 언어 그 사비 유학을 갔을 때는 또 오전에 한 3시간쯤 수업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시간은 앉아 있었죠. 그리고 그거 끝나고 남은 학생들끼리 이제 그 방 친구들과 카페 가가지고 공부도 했고, 밤에는 또
놀러 다닐 때도 있었지만 공부도 했고. 지금 생각하면 제가 이렇게 한국어를 이 정도까지 구사할 수 있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굉장히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한국어를 공부할 때 오랫동안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뭐 결과론이지만 지금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 일본어를 공부하고 싶다, 일본 회화를 공부하고 싶은 학생들도 꽤 많아서 그런 과외도 했었고, 근데 결국에는 누가 제일 일본어를 잘하냐면 시험 공부를 한 학생이 일본어 잘했어요. 일본어 회화도 잘했어요. 왜냐면은 시험 공부는 책상에 앉아야 할 수 있거든요. 책상에 앉아서 문제풀이하고 그걸 이제 다시 복습하고 이러고는 누군가랑 소통을 하면서 하기에는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책상에 앉은 그 시간은 되게 고독한 시간일 수도 있어요. 내 문제집이 그리고 좀 재미가 없잖아요, 확실히. 그러니까 재미있는 공부도 좋은데 그거는 플러스 알파지, 기본은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는 시간이 무조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 손시경 씨도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에 저는 충격도 받았고 되게 정말 인상 깊었어요. 아, 제가 틀리지 않았구나. 그래서 오늘 전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도 지금 일본어 공부 하신다면, 만약에 회화를 하고 싶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정말 진심으로 일본어를 한다면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해야 합니다. 하는 게 좋죠. 그리고 엉덩이가 아파질 때까지. 물론 이제 여러분은 뭐 수능 때 공부 열심히 하신 분도 많고 대학교 때도 열심히 영어 공부도 하시니까 일본 대학생보다 훨씬 많이 공부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진짜 지금이라도 한 5분이라도, 오늘 5분이라도 책상에 앉아서 이 책상과 마주보는 시간, 저는 그 뒷모습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뭔가 책상에 앉아가지고 뭔가를 이제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 형광등이 아니라 이 뭐라 그러지, 데스크 그 라이트 있잖아요. 그 켜가지고 묵묵히 공부하고 있는 그런 모습, 정말 멋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요즘 목표로 하고 있는 거는 영어 공부거든요. 이 일 할 때도 영어를 쓰기 때문에 영어를 조금이라도 잘하게 되고 싶고, 사실 영어는 오랫동안 공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전혀 구사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영어 회화를 잘하고 싶다라고 생각해서 여러 가지 유튜브 영상도 보죠. 근데 저는 지금 딱 이 말을 하면서, 제가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세요 라고 하면서도 막상 영어 공부는 책상에 앉아서 안 했거든요. 특히 뭐 고등학교 때까지는 그렇게 했지만 대학교 이후에는 다른 걸로 봤죠. 뭐 유튜브로 보고, 그런 거는 좀 누워서 보기도 했고, 제가 이렇게까지 책상에 앉아서 하는 거에 효과적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막상 영어는 그렇게 못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거 끝나고 5분, 10분이라도 책상에 앉아서 영어 공부, 재미없을 수도 있지만 이 재미없는 시간을 버틴 사람만이 얻을 수 있는 결과는 무조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저랑 같이 새로운 시작 해봅시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밥이 만들어졌네요. 네, 저는 밥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밥을 먹고 나서 이 파일 올리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랑 같이 오늘부터 화이팅 해봅시다. 정말 제일 가까운 길은 제일 재미없는 그런 시간이
수도 있어요. 화려해 보이는 것은 플러스 알파라고 생각하고 진짜로 필요한 것은 재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네, 이걸 깨달았습니다. 자, 배고파지네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로 하고요. 오늘 소감이나 또 응원 메시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되고요. 저도 이제 댓글로 답장 이제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그런 소감 기다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